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전위하는 것을 처리하도록 청하다. 1406년 명령락 4년. 대간이 상소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에 말하기를 신은 인눈의 큰 보배이다. 진시로 신을 보이지 아니하면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근자의 문무의 대소신료가 전하께서 왕위를 세자에게 전이하고자 하신다는 말을 듣고 분주하게 예고를 하여 그 불가한 것을 갖추 진달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밤낮으로 답답해하였습니다. 전일에 또 골하에 나아가 간곡하게 진달하여 두세 차례에 이르러서 곧 윤호를 얻어 대소신료들이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오늘 전하께서 도로 왕위를 내놓으시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문무신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낭패하여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니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아직 노년기에 이르시지 아니하였고 세자는 나이 아직 어리고 학문도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전의하는 일은 비록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라 할지라도 모두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대위를 내놓아서 어린 세자에게 맡기려 하십니까? 대저 인심이 향하는 곳에는 하늘의 뜻이 있는 곳이므로 경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인심을 굽어 살피시고 하늘의 뜻을 우러러 따르시어 전일의 윤호를 다시 내림으로써 신민의 뜻 소망을 위로하소서.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남제 등이 옥새를 대궐로 옮기도록 청하다. 여러 신하가 다시 예고하여 남제 권근을 시켜 아뢰게 하였다. 지금 중국 조정의 사신이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국보를 전해준 일을 알게 되면 돌아가서 반드시 천자에게 상주할 것이니 진시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국세를 도로 거두었다가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예대로 전하소서. 임금이 황의를 시켜 말하기를 어제 이미 내 뜻을 경들에게 유시하였는데 오늘 다시 백류를 여기에 모아 이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전의하자는 것이라면 옳지만 국보를 도로 거두자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하윤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백관을 부른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 신하들이 통분하여 스스로 왔을 뿐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의하시는 일은 성상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므로 감히 다시 청할 수는 없으나 다만 위로는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는 신민에게 고하여 예로서 주고받고자 하소서 하였다. 성성린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매사를 반드시 대신과 더불어 모의하시면 전의하는 대사를 어찌하여 홀로 하시고 좌우의 대신과 더불어 모의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윤도 울면서 말하기를 국보를 어찌 내수로 하여금 몰래 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조영무도 또한 울면서 말하기를 신은 무인임으로 아는 것은 없으나 원컨대 자세히 살펴서 도모하시어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주었으니 어찌 다시 가져올 수 있겠는가? 결탄코 경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며 여러 신하들이 이에 물러났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신이 왕후의 신주를 경복궁의 별전에서 인소전으로 옮기다. 처음에 인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임시로 왕후의 신호를 경복궁의 별전에 봉안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백관이 조복 차림으로 맞이하여 신전에 이안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권근에게 궁온과 노루고기 등을 하사하다. 공조판서 이내 우부대원 윤향을 보내어 궁온, 건장, 생장과 생선을 권근에게 하사하였다. 그때 권근이 아직도 복제 중이었었는데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육선을 하사한 것이다. 건장은 말린 노루고기고 생장은 생노루고기를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종친에게 광야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길창군 권근이 전위에 불가함을 상수하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신이 가만히 천하의 일을 생각하건대 일은 같으나 형세가 다른 것이 있으니 태평하고 무사한 때를 당하면 상경을 지키고 위태하고 변급한 때를 당하면 권도를 행하였습니다. 진시로 태평한 때를 당하여 권도를 쓰면 시중에 저기함을 잃게 되어 도리어 환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저 천하의 국가를 가진 이가 반드시 대대로 서로 전위하는 것은 예의 상경입니다. 무릇 제후가 나라를 전하는데 반드시 천자에게 명을 받는 것도 또한 예의 상경입니다. 옛날에 제후의 아들이 상복을 벗은 뒤에 반드시 사복 차림으로 들어가 천자를 배우면 천자가 그 복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런 뒤에야 장을 이어받고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주나라가 쇠함에 이르러 열국이 강성하여 참람하여지니 조나라 무령왕 이첩의 무령왕이 첩의 사랑에 미혹되어 어린 을자에게 전의를 하고 스스로 주부라고 칭하였는데 뒤에 다른 아들을 왕으로 분봉하려다가 마침내 환난을 불러일으켜 결국 아사함에 이르매 나라는 난으로 멸망하고 만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천보 연간에 송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혹은 위난을 핍박하거나 혹은 대점으로 인하여 내선한 일이 있었는데 모두 한때의 권도에 따른 것이었고 까닭없이 이를 행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후와 번방이 천자에게 명을 청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후사를 세운 뒤에 천자에게 고하면 천자는 어쩔 수 없이 윤허하였던 것은 당나라 중기에 쇠약하여 번진이 바로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발길을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모두 토벌하여 없애고 여태껏 길이 보존한 나라는 잊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전조 때에 있어서 충선왕이 충숙왕에게 전의하고 충숙왕이 충해왕에게 전의한 것은 태평하고 무사한 때를 당하여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은 세조 황제의 외손자로서 원나라 조정의 태유의 장명을 받고 황제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서 영경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항국하기를 싫어하였던 까닭에 친히 황제에게 상주하여 이에 본국을 충숙왕에게 전해주고 충숙왕도 또한 그 가법을 지키고자 하여 또한 황제에게 상주하여 충해왕에게 왕위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먼저 상주하여 청함을 허락받은 뒤에야 전한 것이니 예의 상경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충선왕은 오랫동안 영경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참소와 비방을 만나 토분으로 귀양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숙왕은 바로 충해왕에게 전의하였지만 도리어 혐의와 틈이 생겨 부자가 서로 송사하여 비방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비록 먼저 아래고 뒤에 왕위를 전한 것이므로 예의 상도를 얻었다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해단이 벌써 뒤따른 것이니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므로 거울 삼을만 합니다. 위조의 우왕 장왕 때에 이르러 감히 먼저 세우고 뒤에 상주하였으니 상도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왕의 교만하고 포악함이 하늘에 넘치고 또 군대를 동원하여 요동을 공격하는 트집이 있게 되자 우리 태상왕께서 의를 들어 회군하시고 중국을 떠받듬에 충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황제께서 마음으로 가상하게 여긴 까닭에 그대로 두시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신근이 문화평리 윤승순과 함께 창왕의 명을 받들어 친히 경사의 조근 하기를 청하였더니 예부상서 이원명이 신등을 책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국왕의 명을 받아 재상이 되었는데 그대가 왕에게 고하지도 않고 그대의 벼슬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며 그 사람도 왕명이 없이 사사로이 그대에게 벼슬을 받는다며 국왕이 그것을 죄주지 않겠는가. 그대 나라의 왕은 황제의 명을 받고 왕작을 받았는데 이제 초청도 하지 않고 왕위를 사사로이 그 아들에게 주면 무슨 예인가고 하기에 신이 병고와 화단이
매우 급박하여 천조에 아뢰지 못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답하는 자문에 이성을 세워 왕을 삼으니 배신 중에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왕부자는 이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었는데 이때를 당하여 우리 태상왕의 회군의 충의로운 공렬이 아니었다면 한나라 생령의 화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태상왕께서 상왕께 왕위를 전해주실 때에는 태상왕께서 병이 심하시었고 또 정도전이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역함이 있었으며 또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고 어린 서을을 세우려고 탐내어 총적을 죽이려고 도모해서 화변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고제가 돌아가고 건문제께서 새로 등극하여 여러가지 일에 겨를이 없었던 까닭에 묻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상왕께서 전하께 왕위를 전하여 주실 때에는 마침 중국에 열난이 있어서 외국과 트집을 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회답하는 자문에다 거듭 그 뜻을 말함으로써 그 의중을 표시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다행하여 면한 것뿐이지 만전의 계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당당하여 무사한 때이며 우리나라 또한 급급한 위란의 변도 없는데 전하께서 전철을 받고자 하시어 먼저 천자의 명을 정하지도 아니하고 왕위를 세자에게 전해주신 뒤에 계품을 하려 하시니 이것은 신이 여쭌 바 이름 같으나 형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때에 저들도 우리들이 모두 위태로운 변이 있었던 까닭에 우리가 권도를 써서 행할 수 있었고 저들 또한 권도를 따라서 이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로 말하면 그렇지 아니하여 우리들에게 위급한 사변이 없으니 진실로 상도를 지켜서 먼저 청해야만 합니다. 저들도 또한 병고가 없는 때라 반드시 상도에 의거하여 이것을 의논할 것입니다. 저들이 상도로서 책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일은 같으나 형세는 달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전하의 생각에는 반드시 먼저 아뢰면 세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 명령을 얻지 못하게 될까 여기시고 또 이미 전해주고 나서 아뢰게 되면 벌써 왕위를 전해주었으니 반드시 황제의 윤허를 받을 것이다 여기시나 그러나 제명의 윤허하는 일이 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요 어찌 오로지 왕위를 전해주고 전해주지 아니한 데 있다 하겠습니까? 천자께서 아악을 제후에게 내리심은 진시로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은총입니다. 황제께서 특별한 은총을 전하께 가하시었는데 마땅히 이것을 진행하는 고묘의 예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장명을 사퇴하시니 황제의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듣자오니 근일에 사신 황음이 매양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대의 정성은 그전과 다름이 없으나 집정 대신이 봉행하기를 삼가지 못한다 하니 반드시 이 말로서 황제에게 상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위를 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면 황제의 마음은 더욱 황음의 말을 옳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권신이 국명을 잡고 마음대로 폐림하고 어린 임금을 끼고 중국에 항거하고자 함이 꼭 최영과 같다 할 것입니다. 비록 갑자기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정 대신을 불러서 그의 연유를 따져 물을 것이니 집정 대신이 정도전과 같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흔극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 않을 수 없다면 전하께서는 동맹하신 원훈들로 마음을 다해 나라를 걱정하였던 사람을 일조에 죄 없이 하릴 수 없는 못에 빠지게 하여 그들을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정 대신이 가게 되면 엄한 형벌로 hir문할 것이요 그 죄가 이루어진다면 어찌 그 자신만 죽음을 당하는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반드시 이 때문에 우리의 죄명을 이루어서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병법에 말하기를 장차 취하려 하려면 반드시 잠시 동안 그에게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께서 아악을 전하께 내려주셨으니 어찌 그 뜻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한깟 충성을 다해 사대하는 정성으로 황제의 권위를 믿고 계시나 황제께서 동쪽 모퉁이에 건주의를 설치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인후를 조르고 우리의 오른팔을 누르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웅번을 세워 우리 인민을 달래고 안으로는 다른 은총을 더하여 우리의
방비를 늦추게 할 것이니 그 뜻을 진실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하께서 급하게 서두르시어 이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업양의 예를 행하여 어리고 약한 세자에게 나라를 맡기시려 하시니 온 나라 신민들이 통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자세히 살피시어 여기에 대처해야 하십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신의 말을 가지고 절대로 필요 없을 우원한 말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처음에는 반드시 총적의 바른 것으로 나라의 대통을 전해주니 이름도 바르고 말도 순하여 온 나라 시민들이 반드시 기뻐서 따를 것이라고 여기셨을 것이나 오늘날 의논이 분분하여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은즉 전하께서는 시민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줄을 헤아리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어찌 중국이 묻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역에 말하기를 일을 시작하며 시초에서 도모하라 하였습니다. 시초에서 잘 도모하지 못하면 반드시 근심이 있는 법이니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대사에 있었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세자께서 비록 총적이라 하더라도 어리고 약하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에 미흡하오니 하늘의 뜻이 아직도 집중되지 않았음을 또한 알만합니다. 전하께서 나라의 형세가 염려할 만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하늘 뜻을 어기고 중심을 어기면서 억지로 어리고 약한 자에게 나라를 전해주려 하시니 이것은 종사를 가벼이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자세히 살피시어 조처하시어 국세를 환수하시고 친히 만기를 임하소서. 그리하여 세자의 연기를 장성하여 공덕이 더욱 나타나고 민정이 즐겨 따르고 천명이 집중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먼저 조정에 보고하고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전하시면 종사가 심히 다행할 것이요 국가에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비록 윤호하지는 않았으나 뜻은 약간 감호되었다. 거복은 수레의 의복이고 무령왕은 중국 건국시대 조나라 왕이고 여러 번 진과 싸웠으며 재위는 27년간이었다. 천보는 당나라 현종의 후기시대 742년에서 756년간 현종은 재위 44년간이었는데 초기에 정사를 바로잡아 성당시대를 이루던 때가 개원연간이고 후기에는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안록산의 난을 만나 나라가 어지럽게 된 시대가 천보연간이었다. 대점은 임금이 크게 편찮음이고 세조 황제는 몽고의 제5대 칸인 쿠빌라이 남송을 거쳐 멸망시킨 후 영경에 도읍하여 원나라를 세웠다. 일본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원정군을 보내어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영경은 지금의 북경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달이 헌원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세자에게 전의한다는 명을 철회하다. 비로소 왕위를 세자에게 전한다는 명령을 거두었다. 종친, 원훈, 기로, 문무, 백간이 다시 창덕궁의 뜰로 나아가고 세자도 국세를 받들고 이르러 전상에 놓았다. 처음에 임금이 이숙번을 불러 비밀히 말하기를 밤마다 꿈에 모우를 배웠는데 우시면서 나에게 고하기를 너는 나를 굶기려 하느냐고 하시니 내 아직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만약 약하고 어린 세자에게 전의하시면 종사가 보존되지 못하여 모우께서 굶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모우께서 정령 고하시기를 전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찌 신인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3번 더 생각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자식에게 전하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고 하였다. 이숙번이
나와서 대신들에게 고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같은 말로 굳이 청하기를 지자도 1000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도 1000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좋은 수를 얻는다고 하였으니 신등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다 하나 어찌 한 번의 덕을 보는 소견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말이 한결같으되 그렇게 하자고 공모하여 일치한 것이 아니니 전하께서 어찌하여 윤허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유숙번을 반열에서 불러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반드시 경이 내 말을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하자 이숙번이 대답하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신의 말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굳이 청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벌써 정해졌으니 고칠 수 없다 하고 이숙번으로 하여금 나아가 전지하게 하였다. 하윤이 아뢰기를 근일에 내사가 환도할 때 전하께서 반드시 의장을 갖추고 그를 맞이해야만 하는데 국세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다. 이숙번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는 29일에 인소전으로 나가겠다. 생을 알아본 뒤에 계책을 정하겠다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그날에 위의 국세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바로 이숙번에게 명하여 성성린 등에게 전지하게 하고 또 겸상서 윤황이 소윤 안순에게 명하여 국세를 받아 상서사에 들여놓게 하였다. 세자와 군신이 사배를 행하고 천세를 3번 부른 다음 또 사배를 행하고 나왔다. 생은 점을 치거나 강경을 하기 위하여 글귀를 적어 통에 꽂아 두는 대쪽들 그 대쪽을 뽑아 거기에 적힌 글귀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였고 강경할 때 강생이 이 대쪽을 뽑아서 그 글귀에 따른 장 또는 편을 암송하였다. 찌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거센 바람이 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소도군 이방석과 공순군 이방번에게 제사 지내다. 판종부 시사 정절을 보내어 소도군 이방석에게 제사 지내고 봉상령 이양을 보내어 공송군 이방번에게 제사 지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충청도의 백성을 진휼하고 요역을 감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피접을 위해 안암동 검교 호조전서 김식의 집을 수리하다. 명하여 안암동 검교 호조전서 김식의 집을 수습하게 하였다. 임금이 술자의 말을 듣고 유사로 피신하여 거처하려고 하윤을 불러 이 일을 상의하였다. 하윤이 가까운 곳으로 비방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풍량현의 검교 전 공안부 윤 강인귀의 집으로 비방하려고 하니 의정부에서 너무 멀다고 말하고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모후의 신어를 이안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3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가자 전유하려 했던 것을 태상왕이 책망하다. 처음에 길창군 권근, 옥천군 유창이 덕수궁에 나아가서 전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갖추 아뢰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이라 내 또한 어찌 제재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대신이 있으니 더욱 힘써라 하였다. 이날 태상왕이 조용히 주상에게 말하기를 그일의 일을 문무 대신으로 나에게 고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길창군과 옥천군만이 달려와 울면서 고해주었다. 나는 왕의 충신으로 오직 이들이 두 제신뿐이라 여긴다. 또 나라를 전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인데 왕이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옳겠는가. 더구나 왕은 수염과 머리카락이 벌써 휘어졌나
학문이 아직 통하지 못하나? 사리를 알지 못하는가? 갑자기 물러나 편안히 쉬려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내가 100세를 맞은 뒤에는 자의대로 행하게 두겠지만 아직 죽기 전인데 다시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하고 마침내 큰 잔에 술을 부어 왕에게 벌을 주려 하였다. 임금이 아뢰기를 신이 혼자 들어와 곁에 모시고 있으니 부왕의 말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옳도다 하고 즉시 지신사 황희를 불러들여 앞서의 말을 전부 하였다. 황희가 말하기를 여러 재상들은 상감을 두려워하여 감히 모두 나오지 못하고 권근과 유창을 시켜 온 나라 사람의 뜻을 아뢰게 한 것뿐입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옳도다. 내가 전일에 일찍이 대신들을 접견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고 인하여 황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큰 잔으로 그대의 주상에게 술을 부어주곤 하라 하였다. 임금이 자리를 피하여 부복하고 황희로 하여금 먼저 태상왕에게 드리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비록 너의 벌주잔이나 내 또한 먼저 마실 것이다 하였다. 이날 임금이 몹시 취하여 황궁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천변제의로 인해 성 밖으로 이어하려 하자 대간에서 반대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엎드려 듣자오니 전하께서 근자의 제1로 인하여 성 밖으로 이어하려 하신다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건대 하늘이 제1을 내어 견고하는 것은 인군을 사랑하여 수성하게 하려는 소위입니다. 옛날에 은나라 고종은 장기가 오는 변을 만나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향년이 길었으며 주나라 순왕은 한발의 재변을 만나서 척신수덕하여 중흥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성과 공경이 이르게 한 것이요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 그렇게 된 것이며 피방하여 기양한 소치가 아닙니다. 인군으로 하여금 피방하여 거처하게 함으로써 재앙을 면하게 하려고 한 것은 바로 후세의 술가의 요상스러운 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은나라 주나라에서 재앙을 없앤 방법을 본받으시어 공구 수성하시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로 될 것입니다. 비록 피방하시어 기양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성진의 경계와 부엉이의 번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인군은 구중에 깊숙이 계시며 환문 열위 하는 것은 존음을 보이고 뜻하지 아니한 변을 방비하자는 소위입니다. 지금의 이호소는 담장이 얕고 좁아서 지존이 계실 곳이 아니며 근방에는 인가도 없어 시종하는 사람들이 초야에서 비바람을 맞는 괴로움이 있으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별전으로 납시어 밤낮으로 조심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에게 부지런하시어 하늘의 뜻에 보답하소서. 사헌부에서도 상언하여 문 밖으로 피방하는 것의 패단을 말하였다. 임금이 장물인 장령 이계공, 정은 김유민을 불러 하교하였다.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는 것이 비록 고로는 되지만 내가 옛글을 보았더니 이어 한다는 글도 없지 않았다. 오늘날 야조가 집으로 들어오고 또 지붕 위에서 우니 술자가 말하기를 다른 곳으로 피하여야 합니다 하고 또 근일에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고 다시 헌원성을 범하게 되니 내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많은 말을 하지 말라.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조화국에 사신 진은상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조화국에 사신 진은상이 전라도에서 이르렀는데 종자가 17명이었다. 중관에게 명하여 서랑에서 먹이게 하고 각각 유이 한 벌과 갓신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배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도 감사를 시켜 어복을 주게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명의 왕벌응지가 올적한 만호 등 25명을 회유해 경사로 데리고 가다. 중국에서 차견 온 왕벌응지가 고을간 올적합 만호 두친개 부자와 부만호 아지 천호 달빈계 등 25인을 초안하여 경사로 떠났다. 동북면 도순문사가 아랜 것이다. 고을간 올적합은
동해안의 포시에트만 일대에 사는 별종 올적합은 원사에 의하면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종족이라고 한다. 수올적합이라고도 하고 활아간 올적합이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9월 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왕과 틈이 생겼다는 유언을 퍼뜨린 전혹은 이운계를 처형하다. 이운계의 종 광대가 서울에 돌아와 운계에게 말하기를 공신과 각사의 관원은 자문으로 나아가고 유우사는 성문을 파수하고 있으며 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절이었다고 하였다. 이운계 이 말을 듣고 몰래 지순주사 김인의에게 이르기를 요새 대언은 이를 아랠 수 없고 공신과 백가는 날마다 자문에 모이고 시비갑사도 모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상과 인덕궁의 상황은 틈이 생겨 공신과 백관들이 상황에게 돌아가 선왕이라 지칭한다 합니다. 이분으로 말하면 그대의 구주인이 보기의 명이 있을 것이요 하였다. 김의는 본래 상황을 잠재해서 섬기던 자라. 이 말을 듣고는 기뻐하여 비밀리에 그를 이윽고 올 지자주사 신보안에게 보내었다. 신보안이 그를 도순문사 조박에게 바치어 조박이 이를 나라에 보고하였다. 이에 순금사 부사직 송절을 보내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이 운계는 주살하고 김인의는 장 60대를 쳐서 서민으로 만들었다.